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전 연병수입니다.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소리 속에는 사실 수많은 이들의 기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소리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연의 소리, 창업의 소리, 런웨이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오늘도 이인표 멘토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표입니다. 네. 힘차게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 이렇게 딱히 영혼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하! 하! 뭐 기합 소리 그렇죠. 같기도 기합 하고요. 소리. 우리가 오프닝에 딱 힘차게 해줘야 돼요. 네. 예. 자, 오늘 뭐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어떤 분이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 이렇게 기합도 내고 한 네. 거 보니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네. 이번엔 뭐 소리 예. 관련된 아이템일지 않을까 예, 예. 싶을 텐데 그래서 예. 제가 소리 한번 네.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예.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뭐 예. 음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아, 이 소리가 창업의 비유에도 참 잘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예. 창업도 작은 울림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창업은 소리다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보다 음파에 가. 오늘 나오실 분이 약간 파. 약간 요거랑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소리로도 근데 창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창업 아이템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소리도 되죠. 네. 그러나 단순하게 소리, 어떤 아이템은 의미가 없고요. 네.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졌을 때 전파가 되고 세상을 울리는 진동을 만들어낼 수 예. 있는 건데 예. 그러한 기법들을 흔히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들을 실현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진단을 합니다. 3요소인데요. 청자, 화자, 매개체라고 네. 보는 건데 내가 스토리텔링이 반향이 없다 그러면 청자, 듣는 사람에 대한 타겟층을 설정을 잘못한지 아는가 이런 네. 거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 화자, 말하는 사람 예. 얘기 자체가 재미가 없어. 네. 그러면 스토리를 좀 건드려 봐야 되고요. 이게 2개가 다 완벽한데도 스토리텔링 전개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매개체가 잘못된 건데 매개체라는 것은 형식, 영상이냐 사진이냐 이런 형식일 수도 있고요. 이게 오프라인, 길거리냐, TV냐, SNS 매체냐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요 3요소들을 잘 진단을 내리면 예. 아이템과 스토리가 어울려져서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화자 아니겠습니까? 화자. 네. 약간 오늘 지화자 하는 기분으로 신나게 한번 또 신명나게 시작을 할게요. 신명나는 오늘의 소리의 주인공. 네. 자, 과연 어떤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화수목금금금금금금 아 진짜 팍팍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힐링이 필요해. 어릴 땐 동화책만 봐도 행복했는데. 동화 하나 행복했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그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물장.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서 그분들이 동심을 찾아줄 거예요. 이곳으로 동심을 찾아주는 이들이 있다?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라. 와, 진짜 환상적인 스토리. 10분 동안 사람들을 우리 공연에 확 빠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남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스토리. 타임머신 준비됐어요? 예,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줄 아름다운 하모니. 네, 눈을 떼서 어필할 준비도 오케이입니다. 보는 재미를 책임질 환상적인 움직임까지 준비 완료. 빛나던 기억을 다시 만나게 해줄 베테랑들의 실력 발휘. 아니, 우리 55번에 색다른 시간 만들어 왔잖아요. 이번에도 자신 있죠? 네, 화이팅! 55번의 끝없는 변화로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하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수중 스테이의 주인공. 그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야, 인어공주가 아닙니다. 네네. 특이하네요. 인어 왕자가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야,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이들이 오늘 네. 또 영상 속에 담겨져 나왔네요. 네. 뭐 저는 그 동화 속에 등장한 인물도 눈에 띄지만
이 물속에서에 대한 움직임, 거기에다 어떤 소리와 영상이 더해지면 네. 어떤 모습일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수중 속에 네. 그 안에서 스테이지를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이한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순비의 대표이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재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또 이렇게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예. 이거는 예. 해녀들이 쓰는 예, 제가 직접 해녀가 해남이 되려고 제주도에 있다가 해남은 제가 땅끝마을 처음 들어봤는데 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남이 되려고 해남 활동을 하다가 예. 제주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수중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 이 사업이 시작돼서 예. 이걸 기념하려고 해녀분들 오리발 하나 이렇게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현재 뭐 이렇게 해녀분들이 계시나요? 해남 분들도 지금 제주도에 예, 계세요? 몇 분 계세요. 한 4분 정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뭐 해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해녀들의 수중 공연을 예. 통해서 해녀 문화를 알리려고 수중 공연을 시작해서요. 예. 지금은 전국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수중 공연만 전문으로 하는 수중 공연 제작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참, 저도 이제 공연을 또 굉장히 또 좋아하고 많이 또 공연을 해봤기 때문에, 수중 공연까지는 뭐 도전을 할 수가 없죠, 제가.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수중 안에서 그런 공연, 저는 봐서 어느 건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에는 제주 해녀분들이 직접 물질하는 모습을 수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해녀 물질 시연을 했고요. 네네네. 이제 제주도 아닌 타 지방에서는 뭐 외국인 싱크로나이즈 수영하는 분이나 스쿠버 다이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그 지역에 맞는 이야기들을 꾸며서 오. 창작 공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하고 다른 거는 그 배경이 수조라는 거, 예. 물속에서 공연한다는 거가 그렇죠. 차이고 예. 내용이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녀들의 어떤 물질을 시작으로 네네네. 그 수중 공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해녀분들과는 어떻게 연을 맺어서 이렇게 또 공연을 시작하신 건지. 좀 특이하게 제주 해녀분들처럼 물질하면서 살고 싶어서 예. 제주도로 내려가서 해남이 됐다가 이효리 씨처럼. 그래서 직접 이제 물질을 하면서 예. 해녀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해녀 문화가 예. 곧 사라질 위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 해녀 문화를 좀 더 대중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해녀 공연을 해녀분들 20분이랑 같이 만들게 됐어요. 야, 굉장히 또 신비롭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제주도 아쿠아리움에서만 하다가 네. 지금은 뭐 대구, 서울, 일산, 부산 여러 군 전국 각지에서 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7군데 아쿠아리움에서 다 55번째 창작 공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야, 제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해녀죠. 네, 해녀, 뭐 한라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녀. 그 중에서도 이 물질 같은 해녀분들의 물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소중한 자산일 텐데, 자, 이 수중문화 공연 사업을 우리 멘토님께서는 네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수중 공연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공연 산업 같은 경우는 네. 미래 산업에서 각광받는 산업이 됩니다. 이유는 이 공연 문화 자체가 앞으로 발달되는 ICT라든지 IoT 이런 최첨단 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그 확장은 어디까지일지 상상 못할 만큼 다양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순비는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먼저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이 사실 외국에서 네네. 출발했잖아요. 근데 외국은 거의 어떤 생물의 전시 공간으로 박물관 형태로 조용한 이런 엄숙한 공간인데 대한민국의 아쿠아리움은 테마파크처럼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고 하루 종일 뭔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끔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중 공연을 처음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가진 공연을 수중에서 하는 공연은 저희 공연이 처음일 거고 앞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 각곳에 있는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뭐 생태학습 위주로 만들어진 곳에 여기에 공연 문화만 접합을 시키면 그게 바로 차별화가 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로 시작을 하셔서 세계 수중 공연 시장을 또 열어 가실 예정이시고,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현장을 또 직접 다녀봤습니다. 자, 물과 땅을 넘나드는 그 수중 공연의 세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제가 대표님을 만나러 이 현장에 왔는데요. 대표님이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표님이 도대체 여기에서 어디서 대표님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왔습니다. 여기. 현프로를 발견하고 은밀한 접선을 시도하는 수중 다이버의 정체는 대표님 여기 있네요. 대표님 안녕. 장비도 없이 수족관 안에서 잠수하는 것도 모자라 묘기까지 보이는 대표. 아니, 이렇게 벽이 있는데 도대체 대표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입구를 찾아 헤매던 현프로. 결국 대표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좀 오시면 안 되겠나요? 얘들아, 너 대표님 봤니? 고기야, 여기 얘기하자니? 내가 얘기하자니? 대표님 봤냐고? 오래 기다리셨죠? 야,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그럼 대표님은 안 힘드세요? 이거 뭐 이렇게 잠수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게 물에서 제일 자유롭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사랑합니다. 물속에서? 예.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것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해남이죠. 제주도에서. 해녀 말고 네, 해남. 해남. 예. 그래요? 예. 오늘 제가 대표님을 따라다닐 거고 예, 따라오십시오. 뭔가를 캐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따라가시죠. 저희 사무실로 그럼 가시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예. 따라다니면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할까요? 예, 가시죠. 가시죠. 자, 제가 수많은 회사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예, 예. 오늘처럼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또 사무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물고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사무실을 이제 다 왔나요? 예,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무실인데요? 저희는 수족관 안에 있는 수중 공연을 만드는 프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을 기획하고 그래서 실제 공연은 이제 수족관에서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예. 악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넘버별 공연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음악이 공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음악을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 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곡은 하고 예. 이제 세션들 해서 같이 이제 모아서 예. 공연을 만들 때 이제 녹음은 그렇게 하고요. 야, 이게 음악이 딱 들리는데 지금 음악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음악을 이제 편집하고 예, 예. 녹음한 걸 이제 여기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어공주, 신데렐라처럼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각색.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10분 동안 음악에 맞춰 헤엄치고 연기하는 수중 공연입니다.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이게 공연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알 수 있는데 우리 대표님만이 좀 가지고 있는 이 공연에 좀 차별한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수중 공연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개척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거를 또 기술적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거를 좀 보고 싶네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예. 다작. 저희가 1년이면 한 10편 이상 창작 공연을 만들거든요. 네네. 보통 공연 기획사가 이 정도로 창작을 자주 하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드문 케이스. 네, 계속 새로운 변화를 예. 시도를 하시면서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홀로그램으로 예. 구축을 시켜 놓으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홀로그램을 한번 좀 기술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2층으로 가시죠. 좀 이동을 해야 되네. 예. 그럼 같이 좀 갈까요? 네. 네, 이제 또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기술을 좀 들으러 저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기술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신가요? 네네네. 네. 무대 위에 연금술사 전호진 총감독. 일단은 그 AR,
VR, MR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신기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MR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공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혼합현실 공연. 사전에 제작된 홀로그램 영상에 공연자들의 연기와 퍼포먼스가 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수중 공연에서 했을 때와 또 어떤 또 차이점이나 이 혼합현실 기술을 또 수중 공연에서도 또 구현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공연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크린이라는 걸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한 필름을 어떻게 저희가 구에서 설치를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수한 건 일본에서 90% 이상의 투명도를 가진 필름을 부착해서 그것들을 이제 영상에 붙여가지고 이제 혼합현실을 구현해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 이게 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또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 뭐 대표님께서도 뭐 이 공연 말고도 수중 공연 말고도 또 이렇게 아까 저한테 언급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상 공연으로 또 확대하기 위해서 네,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업 방향을 좀 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상에 이 혼합 현실을 가미한 그런 지상 공연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공연자들 미팅을 오늘 소집했거든요. 네네네. 같이 한번 미팅에 참여해 보시죠. 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마술 공연. 갑자기 마술을 하는 이유가 뭐죠? 회의를 안 하고? 저희가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기법에 마술과 뮤지컬을 이렇게 플러스한 홀로그램 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술사님이 어떤 마술을 보여주는 걸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번에 하는 게 마술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혼합을 해서 만들어낸 공연을 지금 회의를 하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런 저희가 이제 마술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공연에 녹이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그 전국 문예관들을 다니면서 얻었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대중들에게 먹힐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관객 참여 아이템들이나 마술을 함께 좀 따라할 수 있는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같이 공연에 녹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그 예전에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TV 화면 통해서 하는 마술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홀로그램을 활용한 마술이라면 아마 그런 쪽의 TV 쇼에서 하는 이 TV 쇼에서 관객이 아닌 방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를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인 만큼 관객들의 반응과 후기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 출연자부터 스태프까지 완벽한 공연을 위해 끊임없이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네, 1월 달에 그 홍보토 돌면서 더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익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몸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요. 네, 4월 익산부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이렇게 계속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듣기만 하고요. 내가 이제 공연을 한번 보고 싶어요. 혼자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어서 공연을 좀 볼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보러 가시죠. 있어요? 예, 오늘? 오늘 공연을 오늘 지금 하면 빨리 가요. 그러면 저희 둘만 일단 이동하면 가시죠.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이동한 곳은 아쿠아리움. 자, 야, 옷도 다 갈아입으시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대표님의 콘텐츠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제 바로 여기 들어가서 공연을 보면 되는 건가요? 공연은 저 전면에서 보는 거고 여기 이제 공연자들이 물속에 입수하고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공연 지금 전이죠? 그래서 공연하는 거에 전에 이제 사전 준비 단계나 이런 걸 체크해야 돼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보시죠. 헬로. 야, 또. 좀 대화 좀 이끌어주세요. 겨울이라서 수온 애들 괜찮대요? 춥다고 그러거나 이런 건 없고? 딱 좋아? 다행이네. 생물들하고 뭐 트러블 없죠? Really? 같이 하여튼 공연 춥지만 잘하고 몸 컨디션 관리 잘해서 공연 빵꾸 안 나게 잘하자고 화이팅 한번 하자고. 파이팅! 파이팅! 퍼포먼스 파이팅! 땡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또 있는데요. 물속에서 진행되는 데다 하루에 5번 이상의 공연이 진행되는 만큼 특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그럼 이 친구가 주인공 역할인가요, 지금? 그럼 잘한다는 얘기네? 공연자들을 위한 다이빙 훈련부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까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 아무런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예. 잠수복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아무것도 없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 친구들이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 출신이라서 뭐 한 1, 2분은 이제 참을 수 있어요, 숨을. 점검이 모두 끝나면 공연 준비 완료. 네.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공연 계속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아무튼 오늘 저 멋진 공연 어두운 수족관. 공연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나오자 관객들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기대로 변하는 순간. 공연자들의 역할을 소개하며 시작된 공연. 물고기들과 함께하는 공연이기에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 10분이라는 시간은 짧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예, 정말 그 마법 같은 이야기가 예. 펼쳐지네요. 야, 물 안에서 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안에 정말 대사 하나 없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표님도 그간 너무 또 수고도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느라 또 수고가 많았잖아요. 이제 저는 좀 퇴근을 해도 되겠나요? 같이 물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물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하실 일이 또 남아 네, 있으신가요? 오늘 좀 밑에 정리하고 가야 돼서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저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예. 따라 뵙겠습니다. 예. 감독님 보내주시는 건가요? 예. 이제 좀 퇴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수많은 고기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창업계에서 열심히 활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창업 뭐 어렵다고 하지만 뭐 그냥 고기예요. 다 고만고만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고기나 좀 먹어야겠다. 네, 제가 또 동화 속에서 인어공주를 봤지만 참 이 대표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그 선율, 진짜 저는 굉장히 또 인상 깊습니다. 인어보다 참 유연한 몸놀림을 또 자랑을 하셨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이 공연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 시스템들이 다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상, 뭐 소리, 공연, 그다음 연출, 기타 등등.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핵심 역량만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이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비용적인 효율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게 자본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내재화 시켰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쿠아리움이란 공간이 관객들이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요. 한 1년에 많게는 4번, 뭐 한 2번 이상은 방문을 하는데 매번 같은 공연을 중심으로 보고 싶어 오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번 재방문했을 때 같은 공연을 하면 재미가 없어서 매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공연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연을 다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저희가 빠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외주를 하다가 외주 비용보다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각자가 이제 전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이 또 나름의 어떤 경쟁으로 조금 뭐 그 트러블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다 크리에이터 분들이라서 그런지 네. 자기 주장도 강하고 개성도 강하세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또 제 위치인 것 같고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개성, 창의성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충분히 개성,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 배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서로의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만큼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인력적인 구성에는 이제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국 공연계의 가장 큰 숙제 같은 경우는 관람객층을 확대를 하는 것이 수익 창출을 더 높이는 방법인데 특히 이렇게 아쿠아리움 공원 같은 경우는 관객층이 가족 단위서부터 연인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이걸 자칫 잘못해서 관객층을 높이겠다고 해서 생각하다 보면 명확한 타겟층을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연결 고리 같은 것을 중간에 MSG처럼 잘 치시면 여러 개 관객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육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거를 수심이 깊은 수중 안에서 더군다나 다양한 그 어종들이 모여 있는 수족관 안에서 이 공연을 하다 보면 안전 문제에도 분명히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조가 대형 수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상어도 있고 뭐 있지만 다행히 사람을 무는 상어가 아닌 상어가 있는 수조를 일단 택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자체가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면은 저희가 이제 다이빙 교육이나 이렇게 레스큐 뭐 응급처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친 창업의 세계에서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이한영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순비의 대표이사 이한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수중 공연을 만들고 그 공연을 운영하는 그런 수중 공연 전문 기획사입니다. 수중 공연하면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아쿠아리움의 메인 수조를 무대로 해서 수중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중 공연을 하려고 제주도에 간 게 아니고 해녀처럼 해남이 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과 함께 물질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 해녀분들이 더 이상 고령화돼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그 명맥을 끊어지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제주 해녀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녀 물질 공연이라는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의 수중 공연 기획사의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그 창업을 통해서 느꼈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서 제주도에는 한두 번 이렇게 여행으로만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직장 생활이 권태로워지고 서울 생활이 실증이 난 어느 때였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제주도에 제1회로 해녀학교가 생기고 거기에 입학생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제 뇌리에 진짜 번개를 맞은 것 같이 이게 내 운명이구나 싶어서 바로 그날로 사직서를 쓰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를 내려가서 그 해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해녀학교를 졸업을 해서 뜻하는 해남이 되었고요. 해녀분들과 같이 이제 물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10m 수심의 바닷속을 아무런 호흡 장치 없이 들어가시는 해녀분들의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면 되게 놀라실 겁니다. 평균 70세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건강한 남자인 저보다 더 오래 숨을 참고 더 깊이 잠수하시는 이유를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유전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해녀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한테 음료수도 사들고 찾아가고 많이 같이 쫓아다녔는데 제가 알게 된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 그렇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오래 숨을 참는 거는 그 모성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고 그분들을 존경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해녀분들의 평균 연령은 60에서 70살이십니다. 그분들이 10년, 20년 정도만 지나면 앞으로 그 대를 이을 젊은 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녀라는 직업을 대를 잇게 이어라라고 어떤 과제처럼 내줄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를 안정적인 신분이 되고 그 해녀를 통해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녀분들을 대중에게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해녀 20분과 모여서 해녀 물질 공연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 지역 아쿠아리움에서 해녀 물질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해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해녀 스스로도 자신의 물질을 보고 박수치는 관객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또 해녀분들 자식들도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공연들을 처음 보고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해녀 공연을 통한 순비의 첫 수중 공연이었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사실은 한 60에서 70데시벨로 웬만한 소음 못지않게 큰 소리거든요. 그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고 결국엔 우리한테 습관화되고 익숙한 것들은 우리 감각이 인지하는 어떤 작용을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해녀 문화에 감동했지만 제주분들은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할머니, 고모, 이모가 다 해녀이니까 너무 당연한 해녀 문화가 별다를 게 없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강렬한 해녀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해녀 문화가 육지 사람, 외국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대단한 반응이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공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창업에 대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하실 때는 반드시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창적인 아이템은 반드시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그 일상을 좀 더 다른 시각, 남다른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두 번째 팁으로는요. 수익 사업 모델을 확보하라입니다. 저희가 사실 수중 공연, 해녀 물질 공연을 만들 때는 이게 회사에 수익을 발생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해녀 문화를 알리고 고령화된 해녀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 커지고 수입이 발생해야 이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공연을 공연답게 만들자 해서 해녀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자들을 같이 협업해서 공연답게 만들었고요. 그런 공연다운 공연을 보고 아쿠아리움이 하나 둘 생기면서 수중 공연을 처음 만들었던 저희에게 연락이 왔고 여러 서울, 부산, 대구 여러 지역 육지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생길 때마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해녀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싱크로나이즈 선수라든지 스킨스쿠버 다이버, 하이다이버, 고개, 서커스, 피에로 뭐 여러 장르의 공연자들을 전문 공연자들을 초빙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가 직접 연출하고 제작했는데 나중에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 영상, 연출, 기획 모두 다 전문가들을 저희 순비 가족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순비 가족이 되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중 공연 시장이 커지자 경쟁사들이 생겼고 그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회사는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저희는 그 위기를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좀 더 기술적인 결합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수중 공연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공연은 수중 공연뿐만 아니라 지상 공연까지도 응용이 돼서 지금은 홀로그램과 매직 그리고 뮤지컬을 합성한 홀로그램 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세 번째 느낀 것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입니다. 저희는 7살짜리 공연자부터 80 먹은 해녀 공연자분들까지 그리고 국적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정말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연령대의 공연자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결국에는 진심입니다. 사람은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면 진심으로 대하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처음에 사업하러 내려갔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묻는 게 그거였습니다. 제주도에서 텃새가 많이 있다던데 괜찮아?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텃새라는 걸 느껴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해녀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도 끝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내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업도 그만큼 번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한한 가능성, 확고한 신념, 끝없는 노력. 저희 회사 사운이기도 한데요. 창업은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도전과 신념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이 여러분의 어려움, 실패, 좌절을 뚫고 여러분을 성공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 순비는 수중 공연을 역사를 썼고 해녀 문화를 지키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자, 진심이 굉장히 또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강연 듣고 나서 또 한 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소위 좋은 창업 아이템을 얘기할 때 뭐 차별성, 그 다음에 뭐 수익성, 뭐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또 최근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세 가지인데 the first, the best, the only 이러면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내가 이 아이템을 왜 골랐는지 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수중공원으로 확장이 됐지만 해녀라는 이런 무형 문화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에서 출발한 그 왜에 대한 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해녀 문화에서 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수중문화 공연에 또 이렇게 또 앞장서고 계시는데 그 경쟁자들이 뒤늦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최초의 그 아쿠아리움은 독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뭐 이게 플레이어들이 딱 봤을 때는 조금 반발이 좀 격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사실 영원한 독점 시장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독점이 아니고 경쟁 시장이 되면서 저희로서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정체되고 그냥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에 공연을 만들던 시스템에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력도 수급을 하고 저희 회사 사람으로 스카우트하고 그러면서 좀 더 창의적인
공연 컨텐츠가 나왔고 특히 네. 이번에 홀로그램과 결합한 거는 기술과 공연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네. 새로운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이제 독점적 지혜를 갖고 있다가 많은 경쟁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흔히 이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써라라고 하는데 네. 이 공연 문화 같은 경우는 산업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대체를 하거나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공연 문화, B2B 공연 문화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두 층이죠. 관객이 실제로 보는 관객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아쿠아리움을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비자인데 네. 이들한테 차별성을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가 선택적 설계 전략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B2B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을 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전체를 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행과 트렌드를 살짝 넣어주고 그 선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차별화 전략을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자, 해녀라는 독특한 소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크게 이제 수중 공연이 한 5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가지고 네. 제조하는 그런 품목이 한 25%. 그다음에 태양열과 뭐 스마트 그리드 쪽 개발 사업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게 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누가 혹자 말로는 작은 기업이 무슨 쭈꾸미식 경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는 인맥들이 어떻게 저희 회사로 모이다 보니까 네네.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어발식 아닙니까? 근데? 예, 문어발이라고 하긴 저희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예. 쭈꾸미식. 쭈꾸미식이라고 예. 보고. 예. 저도 공감하는 예. 게 보통 다수가 얘기하면 그게 정답의 확률이 맞아요. 나머지 수익 구조가 보면 좀 뜬금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향후에도 더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은 역시 수중 공연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ICT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익숙한 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더 큰 바다를 향해서 건너갈 차례인데요.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이죠.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바다를 정복한 여자들. 그녀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해녀. 잠수 장비 하나 없이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고된 작업. 이들이 들어가는 바다의 수심은 최소 10m 이상. 국가 중요 어업유산 1호일 뿐 아니라 2016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에서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사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전통은 이뿐만이 아니야. 전통 스포츠이자 민속의 놀이인 코리안 레슬링 씨름에서 안동 지역의 얼과 흥이 담긴 국제 탈춤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한류의 물결은 글로벌로 뻗어나가기에 손색이 없지. 각국의 전통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판당고의 살아있는 박물관은 무형 문화를 잘 보존한 대표적인 사례야. 브라질 카이사라 공동체의 전통 무도회를 뜻하는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을 활용한 끊임없는 노출과 탄탄한 네트워크로 판당고의 화려한 부활을 알렸지.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든 상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소중한 걸 지켜내고 싶은 마음을 담았을 때 더 의미 있는 도전.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정성으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길 응원할게. 야, 이건 뭐 이게 나중에요. 정말 사라지면은 정말 아쉬울 것 같은 우리만의 무형 문화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이런 지역 문화들을 잘 살려서 네. 많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굉장히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들, 문화 공연 행사들이
여러 관광 상품과 어울려서 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온천 테마 여행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온천을 하러 갔지만 그 지역의 공연 문화, 축제들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건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 온천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온천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3개 정도 있잖아요. 3개 정도. 3개요? 3개. 아니 3개보다 많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3개보다 한 30개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소위 온천이라고 이제 지정이 된 온천협회에서 지정이 된 것이 440곳이나 됩니다. 440개. 네. 근데 기억들이 안 나죠. 그 3개, 얘기는 3개는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440개인데. 오.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 폭망했다는 얘기고 예. 폭망했다는 이유가 바로 단순한 온천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 것과 예. 온천과 각종 문화 행사를 엮은 일본과의 그 차이점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연달아서 한번 여쭤본 게 해녀라는 어떤 문화 외에도 예.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온천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해서 온천을 좀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천을 주제로 공연을 한번 만드신다든가.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건 해녀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게 해녀와 똑같잖아요. 그 제주. 온천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안에서. 네, 그런데 온탕에서 막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거기엔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저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해녀에 대해서도 예.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 수중문화 공연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세계 무대에 또 진출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또 진출을 하실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아쿠아리움 시장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성장의 꼭지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 회사의 성장 속도보다 아쿠아리움이 늘지 않으니까 예. 이제 해외로 진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네. 또 해외 아쿠아리움 시장과 별도로 저희 이제 육상 공연, 네. 수중에만 집중했던 공연을 육상 공연으로 또 끌어내서 다양한 공연을 저희가 네네. 기술과 결합해서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뭐 또 글로벌하게 나가면 굉장히 또 좋겠네요. 네네. 이한영 대표님. 근데 이한영 대표님이란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210만 딱 쓰면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하시면 제 비밀번호 갖고 건데.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입니까? 예, 바꿔야겠네요. 예, 비밀번호입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210만 딱 쓰면 깔끔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또 마지막 또 비전을 이한영 대표님에게 한번 여쭤보자면, 이제 지상으로의 안착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저희 또 런웨이의 공식 질문을 또 드릴 네. 시간이죠. 자, 우리 대표님에게 수중 공연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제주 해녀분들이 전복을 따뜻 쓰는 도구를 비창이라고 합니다. 비창이요. 예. 네. 저한테 어떻게 보면 수중 공연은 비창 같은 큰 대박이라는 어떤 시장을 제가 비창으로 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수중 공연은 비창.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누구나 공연을 꿈꾼다면 태양의 서커트를 롤 모델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을 그 융복합적 기술과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넘버벌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들숨과 날숨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수중 문화를 세계에 퍼뜨려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면 언젠간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가슴 뛰는 열정, 뜨거운 진심,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굳은 신념으로 꿈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궤도에 오르는 그날을 응원하며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을 했는지 걱정되고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창업의 경험들을 담아서 했으니까 좀 좋은, 부족하지만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창업한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끝없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단 성취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화이팅!